국수 한 그릇이 당신의 건강을 뒤흔들고 있다. 매일 아침 바쁜 출근길에 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고 점심엔 동료들과 짜장면을 먹으며 저녁엔 간단히 국수를 후루룩, 과자 한 봉지, 빵 한 조각은 덤이다.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며 넘겼던 그 순간들이 어느 날 병원에서 들은 한마디로 무너진다. 지방간이 심합니다. 복부비만이고 당뇨 전 단계입니다. 놀랍게도 이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 주변, 아니 당신과 나의 이야기다. 밀가루 음식은 왜 이렇게 맛있고 왜 끊기 힘들까? 그리고 이 사랑스러운 음식들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걸까? 이 글은 밀가루 음식의 달콤한 유혹 뒤에 숨은 건강의 진실을 파헤치고 더 건강한 선택을 위한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1. 밀가루,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다. 국수, 라면, 짜장면, 돈가스, 부침개, 빵, 과자,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바로 밀가루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밀가루 음식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바쁜 현대인에게 밀가루 음식은 빠르고 저렴하고 맛있다. 뜨끈한 국물에 삶은 국수는 한 끼를 해결하는데 몇 분도 걸리지 않고 김치 한 조각만 곁들여도 든든하다. 빵 한 조각은 아침을, 과자 한 봉지는 야근의 허기를 달랜다. 특히 혼자 사는 중년 남성이나 바쁜 일상 속에서 요리를 번거로워하는 이들에게 밀가루 음식은 구원자처럼 느껴진다.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는 시간 대신 5분 만에 완성되는 라면 한 그릇, 입안에서 술술 넘어가는 부드러운 면발과 따뜻한 국물은 위로까지 선사한다. 하지만 이 편리함은 우리의 식습관을 서서히 바꾼다. 밥과 반찬 중심이던 식탁은 어느새 밀가루 음식으로 채워지고 밀가루는 우리의 주식이 되어간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밀가루 소비량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1인당 연간 밀가루 소비량은 약 30kg에 달하며 이는 쌀 소비량 약 56kg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식문화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의 몸은 밀가루 중심의 식단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반응하고 있다. 이 밀가루 음식의 숨은 위험 건강의 적신호. 방송 프로그램에서 밀가루 음식의 영향을 추적한 사례는 충격적이었다. 밀가루 음식을 매일 먹는 3명의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한 결과 그들의 몸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복부비만 3명 모두 허리둘레가 정상 범위를 초과, 내장지방 과다, 겉으로는 마른 체형이어도 장기 사이에 지방이 축적, 지방간 간에 지방이 쌓여간 기능 저하, 당뇨 전 단계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당뇨병으로 가는 길목.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비만은 아니었지만 내장지방이라는 수문적이 몸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내장지방은 단순한 뱃살이 아니다. 장기 사이에 쌓이는 이 지방은 지방간, 고지혈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의 씨앗이 된다. 특히 지방간은 밀가루 음식의 과다 섭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2022년 대한간학회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약 30%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겪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가 지목된다. 밀가루 음식은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과잉 에너지는 간에 지방으로 저장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간은 점점 더 많은 지방을 쌓아가며 기능을 잃는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라면과 짜장면을 즐기던 이들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충격에 빠지는 이유다. 3. 왜 밀가루는 끊기 힘들까? 뇌의 함정, 몸에 안 좋다는 거 알겠어. 근데 왜 이렇게 먹고 싶을까? 이 질문의 답은 우리의 뇌에 있다. 밀가루 음식,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을 강하게 자극한다. 도파민은 우리가 기쁨과 보상을 느낄 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중독성 있는 행동을 할 때 활성화된다. 정제된 밀가루는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올려 도파민 분비를 촉진한다. 라면 한 그릇을 먹고 나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뇌는 이미 그 쾌감을 기억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갈망하며 밀가루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보상물질로 변한다. 뇌파 검사 EEG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밀가루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사람들은 전두엽, 자제력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과도하게 항진된 상태였다. 이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보상 회로가 밀가루에 중독된 상태임을 보여준다. 이는 알코올이나 담배 중독과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단순히 마음먹고 끊으면 된다는 해결책이 통하지 않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밀가루 중독을 현대인의 식이 중독으로 부르며 이를 극복하려면 단순한 금식보다
조절 가능한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재설정하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전환하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4. 3주간의 기적 밀가루를 끊으면 몸이 달라진다. 방송에 출연한 3명의 남성은 밀가루 음식을 3주간 완전히 끊고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을 병행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골격근량 증가, 최대 1kg 가까이. 근육량이 늘었다. 체지방 감소,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이 눈에 띄게 줄었다. 복부 비만 해소, 허리둘레가 줄어 옷이 편해졌다. 지방간 수치 개선, 간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로 회복, 당뇨 전 단계 정상화, 혈당 조절 능력이 개선, 스트레스 감소, 뇌파 검사에서 뇌의 안정화가 관찰되었다. 놀라운 점은 체중 변화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의 구성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예전에 입지 못했던 바지가 맞는다는 그들의 말은 단순한 외모 변화가 아니라 내장 지방이 줄고 근육이 붙으며 몸의 균형이 회복되었다는 증거다. 이들은 어떤 식단을 따랐을까? 단백질 위주 닭가슴살, 생선, 두부, 계란 등 단백질 섭취를 늘렸다. 채소와 섬유질,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등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곁들였다. 복합 탄수화물, 흰쌀 대신 현미, 퀴노아, 고구마를 선택. 운동 병행 주 3회에서 4회 30분씩 걷기와 근력 운동을 조합. 이 과정에서 그들은 단순히 밀가루를 끄는 것뿐 아니라 식습관 전반을 재정비했다. 이는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한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밀가루는 정말 나쁜 음식일까? 그럼 밀가루는 무조건 나쁜 거야? 완전히 끊어야 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다. 밀가루 자체는 나쁜 음식이 아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며 특히 복합 탄수화물은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과 포만감을 제공한다. 문제는 정제된 밀가루와 이를 단독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는 방식에 있다. 정제된 밀가루는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 특히 국수, 라면, 빵처럼 단백질이나 섬유질 없이 단독으로 먹는 경우 혈당 스파이크,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포만감은 금세 사라져 다시 배고픔을 느낀다. 이는 악순환의 시작이다. 배고프고 또 먹고 다시 배고프고. 반면 통밀가루나 복합 탄수화물, 현미, 오트밀 등은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가 느리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여기에 단백질, 고기, 생선, 두부와 건강한 지방,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며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밀가루 음식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다. 6. 혈당 부하의 비밀. 밀가루의 진짜 문제. 밀가루 음식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혈당 부하 개념을 알아야 한다. 흔히 혈당 지수를 기준으로 식품의 혈당 영향을 평가하지만 GI는 특정 식품 50g의 혈당 상승 정도만 보여준다. 반면 GL은 실제 섭취량까지 고려해 혈당에 미치는 총 부담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흰쌀밥 GI 약 89, GL 약 36 한 공기 기준, 라면 GI 약 85, GL 약 45 한 봉지 기준. 라면은 GI가 흰쌀밥과 비슷하지만 실제 섭취량이 많아 GL이 더 높다. 즉 혈당에 더 큰 부담을 준다. 2021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는 높은 GL 식단이 인슐린 저항성, 비만,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다. 라면이나 국수를 단독으로 먹을 때 GL은 더욱 치솟는다. 반면 단백질, 계란, 고기나 섬유질 채소를 함께 먹으면 GL이 낮아지고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할 수 있다. 7. 건강한 식탁으로의 전환. 실천 가능한 팁.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데는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 다음은 실천 가능한 팁들이다. 단백질과 채소를 곁들여라. 라면을 끓일 때 계란, 채소를 추가하거나 국수에 고기와 샐러드를 곁들여라. 영양 균형이 맞춰지고 포만감이 오래간다. 통밀로 바꿔라. 흰빵 대신 통밀빵, 일반 국수 대신 메밀국수를 선택. 섬유질이 많아 혈당을 안정시킨다. 천천히 먹어라. 밀가루 음식은 빠르게 먹기 쉬운데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이 높아지고 과식을 막는다. 식사일기를 써라.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을 기록하면 밀가루 섭취 비중을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다. 운동을 병행하라. 주 3회에서 4회 30분씩 걷기나 근력 운동을 하면 내장 지방이 줄어들고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식이 중독이 심각하다면 영양사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 식습관을 재정비하라. 8. 결론. 당신의 젓가락이 건강을 결정한다. 밀가루 음식은 맛있고 편리하고 우리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는 크다. 복부 비만, 내장 지방, 지방간, 당뇨병, 이 모든 것은
밀가루 중심의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된다. 중요한 것은 밀가루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것이다. 단백질, 채소, 섬유질을 곁들여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고 천천히 먹으며 몸의 신호를 듣는 연습을 하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재설정하고 건강한 식습관으로 돌아오자. 당신의 젓가락 끝에서 시작된 작은 선택이 간과 뇌 그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오늘 라면 한 그릇 대신 단백질 한 조각과 채소 한 줌을 선택해보자. 몇 주 후 당신의 몸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건강과 운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동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보람됩니다. 운동은 단순한 활동이 아닌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정보가 일상의 작은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